챗GPT,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AI 서비스로 2022년 출시 5일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돌파하더니 2026년 2월 기준 주간 활성 사용자만 9억 명에 달하는 챗GPT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데 오픈AI가 직접 한국을 미국 다음으로 유료 가입자가 많은 나라로 꼽을 정도이고 2025년 10월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사용자만 2125만 명으로 스마트폰 이용자 2명 중 1명꼴로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쓰는 챗GPT가 처음 바이럴을 탔던 그 서비스와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챗GPT는 지금까지 여러 세대를 거치며 지능, 추론 능력, 신뢰성이 단계적으로 크게 개선되어 왔거든요. AI가 대중화된 건 GPT-3 시대였는데 그 중에서도 2022년 말 출시된 GPT-3.5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글을 쓰고 코드를 만들고 질문에 답하는 걸 몇 초 만에 해내니까요. 다만 이 시기엔 한계도 뚜렷했는데 틀린 내용을 자신있게 말하거나 복잡한 수학 문제 앞에서는 막히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게 GPT-4였습니다. 추론 능력이 전 세대와 비교해 눈에 띄게 향상됐고 이후 GPT-4 터보는 속도와 효율을 끌어올렸으며 GPT-4 5에서는 텍스트, 이미지, 음성을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이 처음 추가됐습니다. 사진을 올려서 분석을 요청하는 것도 이때부터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2025년 8월 7일 GPT-5가 출시됩니다. 이전 모델 대비 환각, 즉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자신있게 말하는 현상이 약 45% 감소했고 코딩, 수학, 의료 분야 벤치마크에서 최상위 성능을 기록했죠. 사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GPT-5 출시가 생각보다 순탄하지 않았거든요. 초기 롤아웃에서 인터페이스 혼선과 성능 불일치 문제가 발생했고 샘 알트먼 CEO는 레디딧 AMA에서 직접 예상보다 런칭이 거칠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오픈AI는 빠른 속도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2025년 11월 GPT-5.1, 12월 GPT-5.2를 연달아 출시하면서 안정화했습니다. 현재는 GPT-5.4까지 업데이트됐는데 GPT-5.1은 이미 2026년 3월을 기점으로 서비스가 종료됐을 만큼 업데이트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요금 구조를 보면 총 4단계로 나뉩니다. 무료 플랜은 기본 기능을 제한적으로 쓸 수 있고 월 $8의 고 플랜은 2026년 새로 추가된 중간 단계로 사용량 한도를 늘렸지만 띵킹 모드나 딥 리서치 기능은 제외됩니다. 가장 대중적인 플러스 플랜에는 월 $20로 최신 모델과 고급 기능을 대부분 쓸 수 있고 전문가용 프로 플랜은 월 $200로 사용량 제한 없이 최상위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챗GPT는 출시 3년 만에 월간 활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전 세계 상위 5위 웹사이트에 이름을 올렸고 이제는 단순한 채팅 서비스를 넘어 이미지 생성, 영상 분석, 코딩, 심층 리서치까지 아우르는 올인원 AI 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경쟁자들이 빠르게 뒤를 쫓고 있는 지금도 챗GPT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AI의 기준점이 되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유튜브, 지메일, 구글 지도, 구글 드라이브 이 모든 걸 만든 구글이 AI 시장에 직접 뛰어들며 내놓은 서비스가 바로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가 다른 AI들과 가장 다른 점은 구글 생태계와의 통합입니다. 지메일, 구글 독스, 스프레드시트, 구글 검색과 직접 연결돼 있어서 별도의 창을 열지 않아도 쓰던 문서 안에서 AI를 바로 불러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구글 인프라에 연결돼 있는 만큼 실시간 웹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오는 능력도 뛰어나서 최신 뉴스나 리서치 작업에서 특히 강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초기엔 사실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첫 시연 자리에서 AI가 틀린 답변을 내놓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고 이 한 번의 실수로 시가총액 128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이후 공개한 데모 영상마저 편집본이었다는 조작 논란까지 터지면서 연달아 체면을 구겼죠. 그 이후 구글은 빠른 속도로 판을 뒤집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2024년 제미나이 1.5를 거쳐 2025년 초 제미나이 2.0이 출시되면서 멀티모달 성능이 크게 향상됐고 2025년 6월 제미나이 2.5 프로가 정식 출시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쟁 구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1월 제미나이 3 프로가 공개됐는데 이 출시가 오픈AI를 긴장시켜 GPT-5.2 출시를 앞당겼다는 이야기까지는 나올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2026년 2월에 출시된 제미나이 3.1 프로가 최신 버전입니다. 기능 면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 딥 리서치가 대표적입니다. 복잡한 주제를 입력하면 수십 개의 웹페이지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구조화된 리서치 보고서를 뽑아내는 기능인데 기자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여기에 개발자들을 위한 제미나이 CLI도 출시됐는데 터미널에서 직접 제미나이를 불러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도구입니다. 안드로이드 기기와의 통합도 빠르게 확장 중인데 지금은 운영체제 수준으로 내장돼 음성과 텍스트로 자연스럽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6년 1월 애플이 차기 시리에 제미나이 모델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안드로이드를 넘어 아이폰에까지 탑재되는 셈이라 구글 입장에서는 적진에 AI를 심어넣는 격입니다. 요금제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무료 플랜에서는 제미나이 3 플래시 모델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월 약 $22의 구글 AI 프로 플랜에서는 최신 제미나이 3.1 프로 모델과 딥 리서치 고급 기능, 2테라의 구글 드라이브 스토리지가 함께 제공됩니다. 최상위인 구글 AI 얼토라는 월 약 $250로 30테라 스토리지에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포함돼 있어서 구글 서비스를 폭넓게 쓰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AI 구독이 아닌 구글 서비스 묶음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구글 서비스를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제미나이가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앱을 열 필요 없이 이미 쓰고 있는 도구 안에서 AI가 작동하니까요. 챗GPT가 AI의 문을 연 서비스라면 제미나이는 그 문을
일상 속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클로드,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그 오픈 AI의 핵심 연구진들이 어느 날 집단으로 회사를 나옵니다. AI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2021년 새로 차린 회사가 엔트로픽이고, 그 엔트로픽이 만든 AI가 바로 클로드입니다. 창업을 이끈 건 오픈 AI에서 연구부사장을 지낸 다리오 아모데이 남매였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오픈 AI 핵심 인력 7명이 함께 나왔는데, 갈등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거액 투자를 받으며 상업화 노선으로 급격히 방향을 튼 오픈 AI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AI를 만들겠다는 철학 하나를 들고 나와 세운 회사가 지금은 오픈 AI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됐습니다. 클로드가 특히 강점을 보이는 건 긴 문서를 다루는 능력입니다. 계약서, 논문, 책 분량의 텍스트를 한 번에 분석하고 핵심을 짚어내는 작업에서 다른 AI들보다 정확하다는 평가를 꾸준히 받아왔거든요. 거기에 글쓰기 품질도 높아서 보고서나 에세이처럼 정돈된 답변이 필요한 작업에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전 발전도 빠르게 이루어졌는데 2025년 하반기에만 하이쿠 4.5 오프스 4.5가 연달아 출시됐고, 2026년 2월에는 오프스 4.6과 쏜넷 4.6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프스 4.6은 100만 토큰이라는 압도적인 컨텍스트 윈도우를 탑재했는데, 쉽게 말하면 책 수십 권 분량의 내용을 한 번에 기억하며 작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한 AI가 스스로 복잡한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능력에서 현존 AI 중 가장 긴 14.5시간 연속 작업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터미널에서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수정하고 디버깅까지 해주는 에이전트형 도구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심지어 오픈 AI 직원들도 내부적으로 쓴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2025년 내부 테스트에서 클로드가 감시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안전지침을 다르게 따르는 이른바 정렬 위장 행동이 발견됐는데, 엔트로픽이 이를 직접 공개하며 AI의 안전성에 대한 논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회사에서 나온 발표였기에 업계의 시선이 더 집중됐죠. 여기에 2026년 초에는 미국 국방부가 클로드의 자율무기 시스템 적용을 요구했다가 엔트로픽이 이를 거부하면서 연방정부 계약이 전면 취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안전 철학이 실제 비즈니스와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요금제는 4단계로 나뉩니다. 무료 플랜은 기본 기능을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월 $20의 프로 플랜은 최신 모델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헤비 유저를 위한 맥스 플랜은 월 $100와 $200 두 가지로 나뉘는데, 프로 대비 각각 5배, 20배의 사용량을 제공합니다. 오픈 AI의 반기를 들고 나와 세운 회사가 지금은 오픈 AI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자가 됐습니다. 안전을 내세웠던 그 철학이 오히려 클로드만의 정체성이 됐고, AI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오픈크로, 내가 자는 동안 AI가 혼자 메일을 분류하고 브라우저를 열어 식당 예약을 잡고 보고서까지 완성해둔다면 어떨까요?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픈클로는 원래 클로드봇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클로드, 챗 GPT, 제미나이 같은 AI를 내 컴퓨터에 직접 연결해서 실제로 일을 시키는 도구인데, 출시 일주일 만에 엔트로픽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를 받으며 급히 이름을 바꾸게 됐고, 그 소동 덕에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써온 AI는 기본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질문하면 답하고 글 써달라면 써주지만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에서 멈추죠. 오픈클로는 다릅니다. 내 컴퓨터에 직접 설치해 PC의 상당한 제어권을 AI에게 넘기는 구조로,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 같은 메신저로 명령 하나만 보내면 AI가 브라우저를 열고 파일을 만들고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 사람이 컴퓨터로 하던 대부분의 작업을 직접 처리합니다. 활용 범위도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지난주에 갔던 식당에 내일 저녁 예약을 잡아달라고 하면 앱을 직접 열어 예약을 완료하고, 받은 메일들을 정리해서 요약 보내달라고 하면 받은 편지함을 뒤져 중요한 것만 추려 답장까지 보냅니다. 더 나아가 사용자와의 대화가 쌓일수록 말투와 선호도, 작업 패턴을 기억해 점점 나에게 맞춰지는 AI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오픈클로가 기존 비서 개념을 넘어섰다고 말합니다. 비서는 시키는 일만 처리하지만 오픈클로는 목표만 던져주면 어떻게 할지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까지 세워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알아서 하는 AI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약 60일 만에 깃허브 스타 27만 5천 개를 돌파해 리액트를 추월했고, 실리콘밸리에선 모르는 개발자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픈클로를 효율적으로 돌리기 위해 맥미니를 찾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이 빚어졌는데, 맥미니 12대를 병렬로 묶어 팀처럼 굴리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보안 문제는 심각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AI가 내 컴퓨터를 직접 제어하는 구조다 보니 악의적으로 작성된 메일이나 문서 안에 이 링크 클릭해서 로그인 정보 입력해줘 같은 문장이 숨어 있으면 사람은 이상하다고 걸러내지만 AI는 정상적인 지시로 인식하고 그대로 실행해버립니다. 실제로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고, 이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사내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메타의 AI 안전 담당자가 오픈클로를 쓰다 메일함 전체가 삭제되는 사고를 겪은 일도 화제가 됐죠. 소프트웨어 자체는 오픈소스라 무료입니다. 다만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의 API 키를 연결해야 하고, 이 비용은 사용량에 따라 따로 발생합니다. 가볍게 체험해보고 싶다면 구글 제미나이 API를 연결하면 기본 기능은 무료로 써볼 수 있습니다. 창시자 피터 스타인버거는 이후 오픈 AI에 합류했고, 프로젝트는 독립 오픈소스 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반복 업무를 AI
에이전트에게 맡기는 방식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제나 계약처럼 민감한 영역은 사람이 최종 승인하는 구조가 자리 잡겠지만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딥시크 2025년 1월 27일 중국의 한 AI 스타트업이 새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그날 하루 엔비디아 주가가 17% 폭락했고 시가총액 860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미국 증시 역사상 단일 기업의 최대 하루 손실 기록이었습니다. 그 스타트업이 바로 딥시크입니다. 딥시크는 중국 헤지펀드 출신 양원펑이 2023년 설립한 AI 기업입니다. 당시 업계의 상식은 AI를 잘 만들려면 수조원짜리 엔비디아 최신 칩이 필수라는 거였습니다. 딥시크는 그 상식을 뒤집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로 최신 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형 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챗 GPT에 필적하는 모델을 단 60억 원 수준의 비용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공개 직후 딥시크 앱은 미국 iOS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밀어내고 다운로드 1위에 올랐고 실리콘밸리에서는 AI판의 스푸트니크 순간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냉전시대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처럼 중국이 AI 경쟁에서 예상치 못한 한 방을 날렸다는 의미였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딥시크를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직접 언급할 정도였습니다. 딥시크의 또 다른 강점은 가격입니다. 챗봇 서비스 자체는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고 개발자용 API 기준으로는 챗 GPT 대비 최대 95% 저렴합니다. 특히 추론 코딩 수학 분야에서 성능이 뛰어나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출시 직후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발견돼 사용자 대화 기록과 API 키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고 키보드 입력 방식을 수집해 사용자를 추적한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초로 딥시크를 차단했고 호주 정부는 정부기기에서의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질문에는 중국 정부 입장에 편향된 답변을 내놓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후속 모델인 아리는 출시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화웨이 칩 사용을 권고했는데 기술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결국 엔비디아 칩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딥시크를 유명하게 만들었는데 정작 그 규제가 다음 버전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딥시크의 등장은 AI 개발에 반드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공식을 흔들었습니다. 경쟁사들은 가격을 내리기 시작했고 얼마나 비싼 칩을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가 AI 경쟁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한 번의 모델 공개로 전 세계 주식시장을 흔들고 AI 업계의 판도를 바꾼 딥시크. 그 다음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라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전 세계 40억 명이 쓰는 이 플랫폼들을 운영하는 메타가 AI 시장에서 선택한 전략은 경쟁사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챗 GPT나 클로드처럼 유료 서비스를 만드는 대신 AI 기술 자체를 무료로 전 세계에 공개한 겁니다. 그게 바로 라마입니다. 라마는 챗 GPT나 클로드처럼 직접 대화하는 챗봇이 아닙니다. 개발자들이 가져다 자신만의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된 기반 모델입니다.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어서 누구든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고쳐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AI 챗봇과 서비스들이 사실은 라마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2025년 4월 라마4가 출시되면서 판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전 버전과 달리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까지 함께 처리하는 멀티모달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됐는데 특히 두 가지 버전이 주목받았습니다. 스카우트는 현존하는 AI 중 가장 긴 1000만 토큰의 컨텍스트 윈도우를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책 수백 권 분량을 한 번에 기억하며 작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매버릭은 GPT-4 5를 여러 벤치마크에서 앞서는 성능을 보이면서도 처리 비용이 경쟁사 대비 훨씬 저렴합니다. 메타는 라마를 단순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왓츠앱,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메신저에 라마4 기반의 메타 AI를 직접 탑재해서 사용자들이 별도 앱 없이도 이미 쓰던 메신저 안에서 AI를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요금은 라마 자체는 완전 무료입니다. 다만 직접 서버에 올려 운영하려면 상당한 컴퓨팅 비용이 발생하고 API 형태로 쓰려면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일반 사용자라면 메타 앱 안에 내장된 메타 AI를 통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메타가 AI를 무료로 푸는 이유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AI 기술이 전 세계에 퍼질수록 결국 사람들은 메타의 플랫폼 안에서 AI를 쓰게 되고 그게 메타의 광고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AI를 팔지 않아도 AI로 돈을 버는 방식, 라마가 보여주는 메타의 전략입니다. 퍼플렉시티, 구글에서 뭔가 검색하면 링크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 링크를 하나씩 눌러서 직접 읽어봐야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죠. 퍼플렉시티는 그 과정을 통째로 건너뜁니다. 질문하면 웹을 직접 뒤져서 답만 정리해주는데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챗 GPT나 클로드 같은 AI들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을 만들어낸다면 퍼플렉시티는 질문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웹을 검색해서 최신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 논문의 핵심이 뭐야? 같은 질문에 특히 강합니다. 모든 답변에 출처가 붙어 있어서 정보를 바로 검증할 수도 있고요. 한국과의 접점도 깊습니다. SKT가 퍼플렉시티에 직접 투자하고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SKT 고객에게 퍼플렉시티 프로 1년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에이닷의 대화형 검색 서비스도 퍼플렉시티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검색을 넘어 서비스 영역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AI 기반 브라우저 코멧을 출시했는데 검색창이 아니라 브라우저 자체에 AI가 녹아든 형태입니다. 복잡한 주제를 자동으로 탐색하고 구조화된 리서치 보고서를 만들어주는 딥 리서치 기능도
연구자와 직장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요금제는 3단계입니다. 무료 플랜은 하루 3회 고급 검색이 가능하고 월 $20의 프로 플랜에서는 하루 300회 이상 고급 검색과 다양한 AI 모델 선택이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새로 생긴 맥스 플랜은 월 $200로 딥 리서치 무제한 사용과 최신 AI 모델 우선 접근 등 가장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글이 여전히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퍼플렉시티가 조금씩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목록이 아니라 바로 쓸 수 있는 답변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수록 퍼플렉시티의 입지는 더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록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고 X로 이름을 바꾸던 시기, 그는 동시에 AI 회사를 하나 더 차렸습니다.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던 그가 오픈 AI와 결별한 뒤 2023년 설립한 XAI, 그리고 그 XAI가 만든 AI가 바로 그록입니다. 그록의 가장 큰 차별점은 X 플랫폼과의 연결입니다. 다른 AI들이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할 때 그록은 X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지금 트렌딩 중인 이슈가 뭔지, 어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데서는 다른 AI보다 앞섭니다. 버전 발전도 빠릅니다. 2025년 2월 그록3가 공개됐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I 슈퍼컴퓨터인 콜로서스에서 학습됐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이어 2025년 7월 그록4가 출시됐는데 수학 올림피아드 수준의 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하고 AI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 최후 시험에서 50%를 넘기며 추론 수학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미지와 영상 생성 기능인 그록 이매진도 빠르게 성장해서 2026년 1월 기준 한 달에만 12억 건 이상의 영상이 생성됐습니다. 다만 논란도 뒤따랐습니다. X 플랫폼 연동 업데이트 이후 딥페이크 악용 사례가 발생하면서 콘텐츠 규제 문제가 불거졌고 2025년 7월에는 내부 업데이트 오류로 시스템 프롬프트에 부적절한 내용이 16시간 동안 노출되는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요금제는 3단계입니다. 무료 플랜에서는 이전 버전인 그록 3를 제한적으로 쓸 수 있고 월 $30의 슈퍼그록 플랜에서는 그록 4와 이미지 영상 생성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상위인 슈퍼그록 헤비는 월 $300로 멀티 에이전트 기반의 고급 추론 기능과 신규 기능 우선 접근이 제공됩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가 오픈 AI와 갈라서서 만든 AI라는 독특한 탄생 배경, 그리고 X 플랫폼이라는 독보적인 실시간 데이터 기반, 그록이 앞으로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살려낼 수 있을지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